갑니다. 네, 소문사랑방TV 김영균입니다. 오늘은 환경문제 진단 첫 번째로 민간 환경감시센터 김병빈 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네,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도 이렇게 소중한 매체가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대국 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에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당진에 또 환경연합이니 이런 걸 또 이끌어 오셨는데 또 교로리까지 오셔가지고 또 활동하신다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감시센터가 이게 언제 이 교로리로 들어왔죠? 예, 그 감시센터가 이제 개소를 한 거는 지난해 2018년 4월 작년에? 21일에 개소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개소하기 전까지 과정이 이제 몇몇 과정이 있었죠. 국회에서도 또 뭐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화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에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이런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발족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왜 여기도 그에 상응하는 큰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가 있는데 없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뭐 공모 절차라든지 국비 지원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사업 계획 이런 협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간 감시기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감시센터가 말씀드렸던 대로 4월 달에 이제 완료가 돼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럼 원자력 발전소에서 시작이 됐던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성과가 좀 괜찮대요? 글쎄 이제 지금 20년 정도의 그 활동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은 전액 이제 국비를 다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아마도 지금 화력발전소 앞에 이런 감시기구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뭐 제도적인 근본적인 여러 가지 평가들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진행을 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구상되고 구체화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이제 내년부터 좀 나오신다 말씀인가요? 아니, 새로운 변화가 내년부터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든지 화력 발전소든지 이렇게 발전소가 가동을 하면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가 심각한 그렇죠. 부분인데 큰일 나죠. 예. 잘못되면. 안전 문제가 과연 발전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이런 자료가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냐, 믿을 수 있는 거냐. 저희도 주관적인 거지.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지에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감시 기구를 구성을 해서 발전소의 그 측정 조사 데이터가 아니라 민간의 그 측정 데이터를 한번 해보면 발전소가 측정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그렇게 네. 했다가 이제 교류를 좀 있는 거구나.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그 발전소 안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그 구경을 잘 못하게 합니다만 감시센터 직원들은 자유롭게 들랑거리나요? 아니요, 저희도 원래 그 처음 설립됐을 때 그 운영 지침에 보면은 일단 발전소 바깥의 지역에 관계된 부분으로 한정돼서 이 감시기구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기구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의 방사능이라든지 방사선 같은 것들에 대한 신뢰 조사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면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환경 문제의 안전 문제보다도 환경 문제가 주변 지역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퍼지게 되는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 조사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안에는 발전소 안에는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밖의 상황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늘 불만이었던 것이 이제 퇴근하시면 또 밤에 어떤 발전소에서 뭐 자연바람이 분진이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이게 24시간 상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이제 저녁 때 퇴근하시는 그런 행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 사람을 또 어떤 야간 감시 좀 인원이라든지 그거를 좀 계약직이라도 해가지고 퇴근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 아마 감시센터도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실 거래요. 저번에 분탄 날렸을 때도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 제보하니까 이제 그때도 오시고 막 그러시더구만. 일단은 좀 한계가 있는 건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화력발전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제도화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이런 기구 같은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성과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도 그 작년 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모두 모아져서 혹시 제도가 된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주간에는 되는데 야간은 안 되는 거, 밖에는 되는데 안에는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바닷가 같은 경우는 배도 없고 아니면 배를 빌려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좀 정리가 되고 보완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보완되지 않으면 많은 한계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시적으로 네, 아마 그렇습니다. 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다면은 좀 제도화 시켜가지고 환경 감시 센터를 아주 진짜로 발전소 근처에 상주시켜가지고 진짜 지원 급료도 제대로 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시키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런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게 산자부에서 우선 모든 지침이나 방침을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